제주도, 거제도, 진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 세계 5대 갯벌을 품고 있는 곳 강화도입니다. 강화도는 기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우리나라 오랜 역사를 간직한 섬이기도 하죠. 이렇게 다리로 다 연결돼 있어서요, 섬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섬은 섬이지만은 섬 아닌 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 갯벌을 두루 품은 강화에는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아주 오래된 임금님의 사랑 이야기부터 한국전쟁의 아픔까지 저마다의 사연이 깃들어 있죠. 오늘은 그 길을 따라 강화의 숨겨진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며 길은 끊어지기도 하고 또 잊혀지기도 합니다. 오래전 사라진 길들을 잇고 이어 강화 나들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네, 쉬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금방 왔습니다. 여기서 앞에 좀 지쳐졌습니다. 아유, 나들길지기 이렇게 썼는데 나들길지기는 강화의 보편적인 가치를 알리고 강화 나들길이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읽어주는 그런 그 자원봉사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강화도는 우리 역사에 정말 교과서 같은 네. 그런 아주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가 강화도에 있습니다. 나들길 이 표시가 다 돼 있네 이렇게. 네, 이렇게 말고. 여기가 무슨 길이라고요? 신도 역사 문화의 길이라고. 신도 역사 문화의 길. 네. 나들이 가듯 걷는다 해서 이름 붙은 나들이 길은 20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원해서. 강화가 품고 길러낸 자연과 땅 위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연결돼 있죠. 고려가 다 와서 도움을 정하고 나들길 첫 번째 여정은 갯벌길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달하는 광활한 갯벌이 있는 곳이죠. 너른 갯벌이 바닷물로 가득 차오르면 어선들이 하나둘 항을 출발합니다. 1년 중 이맘때 한두 달 잡힌다는 밴댕이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밴댕이는 그때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 밴댕이가 그때만 나와갖고 맛있고 알아주는 거지. 바다 한가운데에 그물을 내린 큰 배를 띄워놓고 작은 배는 이동만 한다는군요. (100m) 넘는 대형 그물이라 그물을 올리는 데만도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밴댕이는 산란을 위해 5월에서 6월 강화도 앞바다로 올라오는데요. 기름기 두둑하게 몸을 살찌운 이때가 고소한 맛이 아주 좋다는군요. 응어, 황석어, 병어도 함께 올라옵니다. 그런데 갓 잡은 밴댕이들이 어째 다 힘이 없어 보이네요. 밴댕이는 이게 오르면서 바로 죽어요. 그래서 밴댕이는 살아간 거 먹기가 힘들죠. 우리 배에서도 바로 죽어갖고 그냥 그 싱싱한 맛에 먹는 거지 뭐 산 거는 없어요. 밴댕이를 보고 있자니 떠오르는 말이 있죠. 밴댕이 여기 속이 창자가 없어 좁아. 그래갖고 저 사람 그
못된 사람 보면 밴댕이 소갈머리라는데 속이 좁아서 밴댕이 소갈머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밴댕이는 워낙 빨리 죽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잡은 직후 바로 얼음을 채워둬야 한답니다. 밴댕이 손질은 간단합니다. 머리 한 번, 내장 한 번, 단 2번에 끝나죠. 밴댕이는 저 머리만 자르고 이렇게 해서 통째로 먹는 것이 제일 맛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 제일 뼈째 먹는 거 제일 고소하고 이게 제일 맛있어요. 아, 뼈가 안 센가 봐요. 네, 뼈가 제일 연해요. 밴댕이는 그냥 살이나 뼈나 거의 비슷해요. 밴댕이가 올라올 때 응어도 한창입니다. 한때는 보고와 함께 한강에서 잡혔던 최고의 생선이었다죠. 강화도에선 가을에 집 나간 며느리는 전어가, 봄에는 밴댕이가 불러들인답니다. 그 고소한 맛은 역시 배 위에서가 제일이죠. 아 이런 거 육지에서 어떻게 먹어봐? 육지 들어가면 이 싱싱한 맛이 없잖아요. 어판장을 하고 있는 배정래 씨가 고기를 받으러 왔습니다. 나갈까요 그럼? 나가서 잡아올까? 만선이에요? 네, 많이 잡았어요. 아버지가 뱃일을 그만둔 뒤로 김봉현 계장의 고기를 받아 팔고 있죠. 밴댕이가 많이 안 나오나 봐요. 딴 데 많이 잡아오시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오늘은 좀 고기가 많이 안 나왔어. 그러게요. 조금밖에 못 잡았네. 어머니 아버님도 옛날에 어업 하셨어요? 아 그럼요. 엄청 하셨죠. 할아버지부터 하셨죠.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다가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못 하시고요. 지금 동네 형부 거 저희가 나눠 먹고 갔다가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래요. 맛 좋고 값도 저렴했던 밴댕이는 주머니 사정 넉넉치 않은 서민들의 생선이었습니다. 아유, 밴댕이가 아주 그냥 싱싱하네 아주. 먹으면 맛있겠다 아주. 싱싱해가지고. 옛날에는 이거 소금 발라서 이렇게 쪄 먹었어요. 그러면은 맛있어요 아주. 바다에 나갔다 하면 만선의 깃발을 달고 오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지나간 세월만큼 바다도 많이 변했습니다. 뭐 닥친 데 다 잡았어요. 저기 새우서부터 붕어까지 그렇게 아니 또 구물에 걸리는 건 다 가져왔으니까요. 그땐 참 아주 신나게 잡았시다. 구물만 한 번 줬다 하면 그건 만선이니까. 네, 일하고 들어와서 급하게 밥상을 차릴 때 밴댕이 찜만한 반찬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한 거에 더 지저분하다. 특별한 양념 없이 굵은 소금 살살 뿌려 간을 한 다음 아니야. 밥 지을 때 같이 넣고 쪄 먹었죠. 가지고 안 짜더라고. 어저께 김치했는데도. 시할머니, 시할아버지와 시부모님, 여기다가 남편과 오남매 아이들까지 10명이 넘는 대가족 식사 준비하는 것만도 전쟁이었답니다. 이 가마솥으로 밥을 그냥 반솥을 해요. 한 끼야. 그래 얘들을 그냥 도시락 5명이 싸주고 나면은 어떤 때는 나 먹을 거이 없어. 그냥 누룽지 그냥 물 부어가지고 긁어서 그냥 먹고 또 갯지렁이 잡으러 가고. 아유. 남편이 잡아온 밴댕이 한 대야를 이고 이 동네 저 동네 팔러 다니는 것도 바로 어머니의 일이었죠. 무가 죽겠는데 그걸 이고 그냥 고기 좀 사라고 가면은
사람이 없으면 도로 나오고 있는 집이는 그냥 아유 무건데 좀 팔아줘야지 어떻게야. 근데 돈은 없어. 쌀이나 보리쌀이나 가지고 가야지. 그래요. 그러면 그래 오면은 그냥 식구들은 그냥 늦었거나 일찍 왔거나 그냥 밥하기만 기다리고 또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그러고. 근데 그거 팔아야 일찍 오지. 그걸 어떻게 팔지도 않고 일찍 오냐고요. 혼자 울기도 참 많이 울었답니다. 고생과 눈물로 새겨진 어머니의 지난 세월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밴댕이 철이 되면 밴댕이 조림도 밥상에 자주 오릅니다. 정래 씨가 좋아하는 음식이랍니다. 생선은 이 위에다 놔요.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 둘째인데요. 첫째한테 치우치고 동생하고 싸우면은 저한테 뭐라 그러고 하여튼간 엄청 서러움 당했어요 엄마한테. 그리고 언니 대접 안 해준다 그러고 동생은 동생이라고 또 아끼지 왜 뭐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또 저만 그러고. 근데 이 펜도 못 들고 저 펜도 못 들고 아이고 이거. 아유 저거 할 때가 많아요 아주. 애들을 6이 키다 보니까 이 아이도 있고 저 아이도 있고. 결혼하고 타지로 나갔던 정래 씨는 20년 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업한장 일하며 아등바등 살아갈 때 그때 힘이 되었던 건 엄마였지요. 젊어서 힘들게 5남매를 키워낸 엄마는 손자, 손녀까지 도맡아 길렀습니다. 어머님이 생활력이 강하셨나 봐요. 엄청 강했죠. 진짜 강했어요. 엄마 없이는 뭐 우리 집 식구들 뭐 다 이렇게 될 수 있나? 엄마가 저기였죠. 엄마가 중심? 예, 중심이었죠. 엄마가 진짜 대단하신 거죠. 엄마는 엄마잖아요. 자식들 앞에선 늘 강했던 엄마. 속으로 삭힌 마음은 당신만 아시겠죠. 술 좋아하는 아버지에게 밴댕이 회무침은 최고의 안주거리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주 유명해요. 술 한 잔 드시면은요. 왜요? 일을 안 하셔 일을. 우리 집 남정네들은요 일을 하나도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우리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애들 데리고 일을 나가는 거예요. 앞뒤 잡수시면은 안 하시는 걸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애들만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지 그냥. 어려서부터 엄마 쫓아다니며 집안일이며 밭일까지 도왔던 정래 씨. 공부는 뒷전에 두고 일만 시키는 엄마가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때는 서러운 마음에 엄마를 참 많이 미워하기도 했었죠. 예전에는 엄마가 일만 시켜가지고 그게 싫었었는데요. 지금은 내가 새끼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애들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엄마도 많이 그랬구나. 그 이제서야 그 마음을 조금 알겠어요. 드셔봐. 엄마가 되는 법도 엄마에게 배웠습니다. 유난히 향이 좋다. 그리고 엄마가 되고 나서야 엄마를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하나 드셔봐. 가족을 위해 사는 게 인생이라 여겼던 엄마.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그 마음. 이제는 곁에 있는 둘째 딸이 헤아리고 보듬으려 합니다. 옆에 내가 있으니까 엄마가 조금 많이 의지하죠. 아들을 의지해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 나만 믿어. 그래. 아유. 잘해주지 못해도. 지금도 너만 믿고 저가는데 뭘 걱정이냐. 갯벌길을 지나 강화도령 첫사랑길이라고 이름 붙은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그곳엔 조선 25대 임금 철종이 살던 집인 용흥궁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신분을 숨기고 살았기에 강화도령이라고 불리죠. 철종이라는 사람이 왜 비극적인 왕이지? 19살에 농사를 짓고 있었어. 왜? 이별을 해가지고 일로 몰려온 거야. 그런데 19살 되던 해에 서울에서 왕궁에서 불렀어. 당신이 임금을 해야 된다. 철종은 강화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 봉이라는 처녀를 만나 사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조의 양자가 되어 왕위에 오르는 바람에 둘은 생이별을 해야 했죠. 여기가 그 철종의 사랑길이로구만요. 철종이 어린 시절에 봉이라는 소녀하고 같이 뛰놀면서 사랑을 키운 곳이 바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종이 왕이 되고 두 사람은 결국 이별을 했죠. 가슴 아픈 사연이 추억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왕위에 오른 뒤 봉이를 잊지 못한 철종은 궁궐로 강화의 음식을 가져와 봉이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다는데요. 그 대표적인 음식이 강화의 순무입니다. 아, 이게 전부 강화도의 유명한 순무로구만. 네. 순무는 강화에선 가장 흔히 쓰이는 김치의 재료지만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채소죠. 아니, 순무는 다른 지역에서 재배 안 하나요? 아유, 이건 강화에서만 지금 시작을 했어요. 강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면 맛이 안 나. 세계적으로 다 있는데 순무는. 근데 강화의 특히 요 지역 맛있고 향이 좋고. 순무는 봄, 가을 두 번 수확을 하는데 더워질수록 자라는 속도가 빨라져 수확 시기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답니다. 아유, 이거 수무가 너무 커졌네. 아, 순무가 크면 안 좋은 거예요? 수무는 요 수무, 요런 수무가 제일 좋아. 그 수무가 제일 이쁜 거야. 아유, 팽이 많은 게 제일 좋은 거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뭐 수확하고 계시군요. 예. 이거 오다 봤는데 참 아주 이쁘게 잘 자라고 있더구만요. 이렇게 생긴 무가 전국으로 다녀도 없어요. 그렇죠. 강화도밖에. 예. 근데 이걸 딴 데서 딴 지방에서 심으면 안 됩니까? 아니, 되긴 되는데 향이 없어요. 향? 예. 어떤 고유의 맛. 향일까요? 고유의 향이. 무 안에 들어있는 예. 향이 예. 틀리다. 예. 아, 여기까지 오셨는데 또 이거 맛을 안 보시면 안 되니까. 그 안 되지. 예. 아유, 이거 한참 또 수확철에. 이야. 예. 아니 수확을 노리고 온 거죠 뭐. 이름은 무이지만 계통으로는 배추에 가깝다는 강화 순무. 들어보세요. 맛은 어떨까요? 어우, 단단해. 예. 이 순무는 그래요. 이 무고 달라 또. 그래서 겨자 맛보다 단맛이 더 나네요. 지금 한참 수확철이 돼서 그래요. 아, 이제는 안 해.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뭐 전국을 다니시려면 많이 드시면 이게 뭐 간이 든든하면은 건강하시잖아요. 그렇죠. 몸 전체에 예. 균형을 잡아주는 안경 게 쓰였으니까 간이니까. 눈도 밝으셔야잖아요. 최진수 씨가 어렸을 때만 해도 순무를 대규모로 재배하지는 않았다는데요. 그래도요 집집마다 작은 순무밭 하나씩은 있었답니다. 아, 이게 언제부터 킨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배추판 옆에다가 짜투리에다가 이걸 심어서 그냥 겨울에 이렇게 반찬류로 해 먹은 거예요. 강화도에선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김치가 바로 순무 석박지입니다. 순무로만 담기도 하지만 여기에 밴댕이 젓갈을 넣기도 하죠. 밴댕이는 이렇게 따면 내장이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머리는 버리고 몸만 이렇게 따서 넣는 거예요, 밴댕이. 지난해 이맘때 밴댕이를 소금에 절여 꼬박 1년을 삭혔습니다. 밴댕이하고 이게 순무하고 매치가 잘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궁합이 잘 맞는 거지. 밴댕이 잘 절여졌어요. 내가 저래서 그래. 정말 아니 이거를 요걸 잘 절여야 잘 삭혀야 그 다음에 김치를 해 먹는 거예요. 아유, 우리 어머니가 이 밴댕이 김치를 옛날에 담그시면 순김치가 이 밴댕이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버님 계셨을 때 와서 이제 이렇게 잡시면 순김치만 갖고 오라고 그렇게 그냥 맛있다고. 동네 분들이요? 그러면 밴댕이 석박지에는 따로 소금을 넣지 않고 밴댕이젓을 한 번 씻은 그 물을 부어 간을 맞춥니다. 액젓이나 마찬가지. 밴댕이 액젓이죠, 물론 쉽게. 다 담아 놓고 이제 먹으면 이제 이따가 이제 밥을 먹을 때 먹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게 그걸 항상 넣어야 그거를 넣더라고. 그냥 그걸 넣어야 국물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어머니 때부터 이건 다 내려온 전통이에요. 그 맛있겠네요, 이번에도. 김치가 익으면 밴댕이가 뼈까지 사가 입에서 녹는 맛이 아주 그만이라죠. 허허, 왜 그렇게 속는구만요. 어휴, 냄새부터가 벌써 적국 냄새가 기분 좋네. 석박지. 순무 밴댕이 석박지. 대표적인 강화의 맛입니다. 이거를 순무 석박지가 어느 정도 쉬었을 때는 찜을 해 먹는답니다. 그 신거를 갖다가 이렇게 지지면 신기가 다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맛있더라고요. 이 고기에 별다른 양념 없이 푹 끓이면 되는데 여기에 돼지 등갈비를 넣으면 그 맛이 또 별미랍니다. 이 국물도 다 넣어야죠. 그래야 흥건할 때 흥건하게 넣어야 이게 졸여져 가면서 이게 순무가 물러지죠. 우리 아저씨도 좋아하고 뭐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남편이 좋아하면 그 음식을 그 음식만 한다는 거. 푹 익은 순무와 고기의 구수한 냄새가 계속 제 입맛을 다스리게 하더군요. 이야, 이거 냄새가 죽여주는구만. 그야말로 죽여준다는 표현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아니, 뭐 이 신김치예요, 이게? 예, 이게 수미김치 지금 익어가지고 조금 시다한 거 그거 버리스도 끓이니까는 이렇게 지져 잡시면 아주 맛있어요. 선생님 드셔보실까요? 하나 먹어볼까요? 이따 밥하고 먹어야 되는데. 이빠지가 생겼나? 뜨거워. 맛있어요. 맛이 어때요? 새콤하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맛. 네. 여기 다 묻어 있네. 응? 약간 시큼하면서도 네. 그 뭐라 그래, 매콤하면서도 짭조름하면서도 구수한 묵은지 네네. 그 맛이 풍기는 맛. 네네.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금세 한 공기 뚝딱 하겠더군요. 맛있어요. 이건 아주 쌀밥에다 이거 먹으면 반질반질한 입속에서 살살 넘어가겠네. 그리고 순무는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는데요. 갖은 양념 넣고 조물조물 버무린 다음 물을 붓고
한 소끔 푹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에 살짝 볶아주면 달짝지근한 맛이 좋은 순무나물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 두고 그냥 막 씹어 먹어야 돼요? 네, 뼈도 없어요. 그냥 다 녹아요. 아니 그냥 뭐 씹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각 집에서 놓아요. 그럼 짤 거 아니야? 안 짜요? 안 짜네 진짜. 네, 안 짜요. 아, 이 김치, 이 순무와 이게 참 어울려지는 거거든요. 겁을 내시네. 알싸한 순무 향과 밴댕이의 고소한 맛이 어찌나 잘 어울리든지 붕이를 생각하며 순무 석박지를 찾았다는 철종도 이 맛이 그리웠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친구들이 너는 잘 좋은 거 다 보고 맛있는 거 다 먹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긁어요. 근데 오늘은 정말 그런 날이네. 진짜 걸으면서 하나도 지겨운 게 없고 여기는 이 역사, 저기는 저 역사, 여기는 이 음식, 저기는 저 음식 이렇게 서울하고 가까운데 여기가. 네네. 이걸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내 죄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아까 못 집었어요. 너무 짧까 봐. 강화도에는 한국 전쟁의 아픔이 오롯이 새겨져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황해도 연백군과 불과 2-3km 떨어진 섬 교동도입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인 이 섬엔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과 그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우잡이를 하고 있는 차광식 씨도 연백에서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뱃일을 물려받은 그는 이제 아들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죠. 아버님하고 배 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0년 좀 넘었어요. 직장생활을 보통 와서 보니까 좀 나니까 허같다고 들어. 해라 그랬지 뭐. 근데 시켜보니까 잘하세요? 잘해요. 어쨌든 남 돈 주는 것보다 막말로 내 새끼 돈 주는 게 낫지 않냐 이거야. 강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가 새우젓을 만드는 젖새우죠. 젖새우는 잡히는 때에 따라 이름이 다른데 가을에 올라오는 것은 추젓, 음력 5월과 6월에 올라오는 것은 각각 5젓과 6젓이라 부릅니다. 5젓이라면 작업한데. 근데 이렇게 잘잖아 새우젓이. 각각 크기도 다른데요. 추젓보다 5젓이, 5젓보다 6젓이 더 굵죠. 여기는 한강물하고 인진강물하고 섞어 내리기 때문에 젓이 더 맛있다 이거지. 이 전라도나 그런 데는 물이 짜기 때문에 전 맛이 덜하지만 요 경기도 이쪽 지방에는 이 민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 맛이 좋다 이거지. 젖새우를 가려내는 작업은 꽤 손이 갑니다. 그럼 안으로 새우젓이 빠져. 이거 일일이 손으로 못 골라내니까. 요 구멍만큼보다 그렇죠. 새우젓만 빠지는 거예요. 젖새우 그물이 워낙 작아 바닷속 온갖 것들이 함께 걸리기 때문이죠. 투명하니 빛깔이 참 예쁩니다. 옷도 조금만 더 크면은 기름이 딱 볼 때 기름이 자글자글해. 아주 광이나 광. 다짜증하잖아. 짜지도 않고. 요거 갖다가 비벼서 회덮밥 해먹으면 기가 막히지. 요거 하죠. 아니, 부럽어요?
많이 들어오시다. 여기 깨끗하고 좋네. 오늘 처음 잡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되면 많이 들었네. 이거 며칠치 들은 거야? 4칸 반 거예요. 4칸. 그러면 더 그물을 달면은 더 많이 들겠네? 많이 들어갔지 뭐. 아 이거 저기서 먹는 거 아니야? 젖새우는 빨리 무르고 금방 상하기 때문에 새우젓을 만들기 위해선 잡자마자 소금을 뿌려야 한답니다. 그래서 먼 바다로 나갈 때는 배 위에서 염장을 하기도 한다는군요. 그거로다 막 버무려. 이렇게 잡아놨다가 요 까뭇까뭇한 거 있죠? 이거는 이제 숨이 죽은 년에 여기다 또 판에다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골라요. 이 과정이 엄청 힘들어요. 부부는 인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되시자 차광식 씨는 고향 교동도로 돌아왔죠. 당시 이어진 다리도 없던 데다 민통선 구역이었던 이곳이 조명자 씨는 그저 낯설고 무섭기만 했답니다. 너무 무서워갖고 팔만 지면 도망가려고 배턱에다가 몇 번 나갔다가 붙잡혀 들어오고 그랬어요. 안 사고 가려고. 우리 시어머니가 붙잡기도 하고 그때는 이렇게 순경하고 뭐 헌병대 이런 사람들이 근무를 했어요. 여기 이제 이북에 가까우니까. 그럼 이제 거기다가 얘기 하나 해놔요. 딱 이런 사람 잡으라고. 우리 어머니가 붙잡혀와야 전부. 강화에서는 대부분의 음식에 새우젓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강화의 토속 음식 적국갈비죠. 이 적국갈비는 우리 그 전에 시어머님이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배웠던 걸로다가 가끔 해주고 있어요. 애들이 맛있대. 적국갈비는 돼지갈비에 새우젓을 넣고 두부, 호박 등을 곁들여 끓인 맑은 당국입니다. 한 번 푹 삶은 돼지갈비에 쌀뜨물을 붓고 다른 양념 없이 새우젓으로만 간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새우젓이 맛있어야 돼요. 새우젓이 뭐 맛이 없으면 덜 발효됐다든가 뭐 맛이 덜 하면은 이 적국갈비에 그 맛이 안 나요. 맛을 좌우하는 건 새우젓이랍니다. 적국갈비야말로 강화 새우젓의 맛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음식인 셈이죠.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남편이 잡은 젖새우로 아내가 만든 새우젓이니 그 맛이 오죽할까요? 밥 주세요. 맛있게 잘 됐네. 맛 좀 많이 되겠는데. 봐봐, 나 맛 좀 보게. 맛 좀 봐, 맛있나 봐봐. 가운데로 먹어봐. 싱겁자. 어우, 맛있네. 바닷일이 힘들어도 직장 생활보다 지금이 더 만족스럽다는 두 아들들. 그 만족에 이 맛도 한몫하겠죠. 이것도 아까서도 그런 건데. 젖새우는 젓갈만 담그는 줄 알았는데 회무침을 해먹기도 한답니다. 별미더라고요. 여기도 별미예요, 저게. 저기다 밥을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우리도 종종 그렇게 먹어요. 어머니가 잘하시나 봐요. 그러면 요리 하나 끝내주죠. 젖새우 회무침은 새우 잡는 집에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어디서 돈 주고도 먹기 힘든 거랍니다. 여기서 분이 못 잡수지. 이게 생새우로는 안 파니까 무조건 두르면은 바로 절이니까 여기 가져가서는 잡수는 거 자취들도 모르셔. 톡톡 터지는 젖새우의 맛. 먹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네요. 같이 넣고 잡히는 양은 적은데 맛이 좋아
추젓보다 훨씬 값이 나간다는 오젓. 이 귀한 오젓으로 튀김도 해 먹습니다. 조명자 씨 가족의 특식이죠. 진짜 이런 거 얼마나 귀해요. 오젓이 이렇게 싱싱한 거 갖고 튀김으로 누가 튀김 해 먹을 생각을 했겠어요. 그때 이런 튀김은 우리 식구만 먹을 수 있는 튀김. 오래전 시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젖새우 튀김. 시집와 처음 맛본 그 고소한 맛이 아직도 조명자 씨 기억에 남아 있답니다. 부부가 그랬듯 결혼에 객지로 나갔던 자식들이 다시 고향 교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새우가 가족을 모이게 한 셈이죠. 아들들이 곁에 있어 반가운 마음만큼 또 걱정도 늘었습니다. 크게 들었네. 이제는 여기 배가 6척 있나 5척인데 다 자기 배 소리를 알아요. 안에서 뭐 해다가도 딱 뱃소리 들으면 우리 께 들었구나. 그럼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무사히 오늘 하루도 무사히 들었구나. 고마워 그러지 마음속으로. 열심히 살자. 화이팅! 화이팅. 네,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교동도에는 시간이 머물러 있는 길이 있습니다. 황해도 연백에서 이곳으로 피난 나온 사람들이 고향 연백시장을 추억하며 만든 곳 대룡시장입니다. 새 할머니들은 모두 연백에서 왔습니다. 이제 교동에 몇 안 남은 실향민들이시죠. 옛날에 우리들이 피난 나올 때 맨소로 나왔는데 깨끗한 고춧가루 같은 거 가져 나와서 여기서 팔아먹던데요. 할머니 여기 시장이 언제 생긴 거예요? 20살 때. 20살 때. 나 20살 먹었을 때. 어떠세요? 여기 오시면 옛날 생각 많이 나세요? 네, 옛날 생각 많이 나요. 영심아. 어머, 어떻게 나오셨어? 창보라 나왔어. 뭐 사시게? 꽃게, 호박, 콩나물, 또 무이 그렇게. 상점 대부분은 실향민들이 운영을 했지만 수십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곳을 지키는 얼굴들은 하나둘 바뀌었습니다. 시장에도 이런 찐빵 장사하고 그 옆엔 자전거 푸고 백남어기네도 자전거 푸고 그랬지 뭐. 유효사변 나가지고 오니까 뭐 그냥 저 장사꾼들이 얼마 없어요. 근데 그래도 피난민들이 다 가가도 차려놓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장 이렇게 많이 번여졌죠. 연백에서는 콩나물과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밥을 자주 해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이제 배고프면 저녁으로 해 먹고 그리고 이제 또 저 밤에만 이제 도둑놈 잡는다고 순 도는 아저씨들이 있으면 또 김치밥 해서 그냥 그 콩나물 넣고 그렇게 해서 저녁에 먹이고 그리고 그 뭐 김치밥이 제일 맛있더라고 그렇게. 내일이면 가겠지, 언젠가는 가겠지 생각하며 고향 앞에 자리 잡고 산 지 60여 년, 23살 어린 새댁은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살던 데가 여기 올라가서 보면 뺑이 다 보여 아주. 그래 이제 피난 나와가지고
그냥 금방 들어간다고. 이제 그냥 빨개들 물러나면 그냥 금방 들어간다고 여기서 살은 거야, 가까운 데서. 그냥 한순간 막 생각나고 그리울 땐 눈물도 나죠. 뭐. 그렇지.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은데? 그래, 눈물 나. 언니 생각하면 눈물 나. 어려서 그냥 살림이 어려서 못 나오고 그냥 그렇게 저기서 살다가 돌아가시고. 하면 안 하죠. 어머니, 우리가 있어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고생하셨네요. 아이고 고생은요 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이 더워요. 네. 이게 지금 뭐 계셨어요? 김치밥이야. 고향에서 김치밥? 네. 밥에다 김치를 넣고는 네. 김치밥. 김치 넣고 콩나물 넣고. 아 그래 돼지고기 넣고. 김치와 돼지고기가 어우러져 구수한 냄새를 풍깁니다. 어르신들에겐 고향의 냄새겠죠. 아이고 참 이거 아주 오래간만에 이런 구경합니다. 네. 출출할 때 군것질 삼아 먹었던 음식도 있습니다. 네. 뭐 하시려고요? 대갈범벅 해야 돼. 대갈범벅이요? 네. 그게 뭐예요, 대갈범벅은? 대갈범벅이 이걸 이제 넣고선 저기 손으로다 이렇게 뜯어내니까 그 골고루 섞으라고 이제 주걱으로 이렇게 젓기 때문에 대갈범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한 다음 한 번 푹 삶은 팥 위에 수제비를 떠올립니다. 그 위에 팥을 깔고 또 수제비를 뜨고 그렇게 켜켜이 놓고 찌는 일종의 떡이랍니다. 교동으로 피난오며 세 할머니는 모두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남매만 나와서 동생이 15살, 난 19살. 아, 근데 어떻게 두 분만 나오셨어요, 남매만? 한 달 있다가 열흘 있다 들어간다니까 잠깐 나왔지. 아이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 뭐. 심심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나 부르고. 뭐 진짜 아휴 뭐 만났다면 주는 거보다도 그냥 아주 부디 않고 그냥 한번 큰 울고 싶어요. 맞아요.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면 그리움이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언니 참 인제도 생각하면 언니가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언니. 저 하늘나라에 가서 나 지켜주세요. 보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가득한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기에 남은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머니, 이게 저 나무 주걱으로 이렇게 들어버리니까 그래. 진짜 거기서 그래서, 속에서 대갈대갈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대갈범벅이야. 그 단어가 진짜 이해가 옛날 사람들이 되네. 그냥 말은 잘 졌지. 그럼. 그러게요, 진짜.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걸 왜 한 번도 안 해주셨대? 그게 이북에서 먹던 게 생각이 나서 그 맛있게 해. 이게 이런 것도 하시면은 더 생각나시겠어요. 아유, 생각난다. 이렇게. 동쪽에 염점동이죠. 네. 동쪽에 나가니까 이렇게 태어난데 귀서 본능적으로 참 가고 싶은 곳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가고 봐도 못 가잖아 이제. 이제 그런 날이 오긴 올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시고. 죽기 전에 꿈에도 소원을 통. 나이가 많아서 죽으면 못 가겠지 뭐 그러는 거지 뭐 이제 죽게 생겼어. 아니요. 또 영혼이 제2의 탄생이 돼가지고 가서 다 구경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바로 그런 거죠, 그죠? 다른 건 다 고향을 떠나 있어도 이걸 먹으면은 집 생각도 나고 가족 생각도 나고 이래서 음식이 참 중요한 겁니다.
김금아 할머니의 집 바로 옆에 있는 계단을 오르면 황해도 연백 할머니들의 고향 땅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여기 가까운데 해설면 너덜이라는 동네거든요. 근데 저기 우리 산도배고 저 밭도배. 네네. 아유. 근데 거기 못 가는 길 거지. 가까우시네. 고향이 그렇게 그리워. 손 닿을 듯 가까운 곳. 이제는 다 되고 뭐. 언제쯤 그곳을 걸어볼 수 있을까요? 배 타고 저기서 놀러 건너오는 거야 그냥. 아 산이 막혀 못 오시나요. 아 강이 막혀 못 오시나요. 다 같은 고향 땅을 가고 오겠만 남북이 가로막혀 원한 천리길 꿈마다 너를 찾아 꿈마다 부모님을 찾아 연백벌판을 헤맨다. 여기 교동도 저 북쪽으로는요, 아까 걸었던 그런 아름다운 나들길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민통선이니까 통행이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이것을 두루두루 걸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그 길이 저 바다 너머까지 이어지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